자세한 얘기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최병욱 전 월간조선 편집장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최병욱 편집장, 먼저 지금 체포 과정을 놓고 조금 전에 좀 덴마크 현지에 있는 한인 목사님하고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부분 체포 과정에 지금 쭉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자, 국내 송환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외교부에서 네. 조금 전에 확인을 해줬는데 네.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위반이다. 네. 이렇게 조사를 받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출입국 관리 위반이다. 기자들이 출입국 관리 위반이 뭐냐? 그럼 그게 네. 불법 체류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특검에서 발표한 거는 사실은 그 덴마크 당국하고 우리 외교 당국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전달받는 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아마 불법 체류자가 맞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 오지만 네. 만약에 거기에 그 불법 체류 조사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변호사를 이용해 가지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복한다 또는 강제 출국 조치에 불복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의 제기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재판을 거칠 재판까지 수도 갈 있기 수 때문에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법무부에서는 사실은 빨리 인도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그 덴마크 당국에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왜 그러냐면 재판을 하더라도 이게 구속 상태에서 구금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거기에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기를 놓고 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도 정유라 씨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이경재 변호사가 국내에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설득할 가능성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양호 소장도 네. 보시기에 지금 상황 자체가 약간 막연히 국내 송환 절차가 바로 밟는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도 하고 아마 이경재 변호사하고 또 정유라 씨도 뭐 통화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적 조력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특히 덴마크나 유럽이 우리랑 다르게 네. 그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그 정유라 씨가 이미 법적인 조력을 받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범죄인 인도 관련 재판을 청구할 경우에 네. 실제로 우리가 그 예상했던 것만큼 신속하게 국내 송환이 늦을 수도 있다. 다만 현지에 있는 법률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비영주권자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체류 기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예전과 같이 오랫동안 걸리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래도 우리 특검이 법무부를 통해서 얼마만큼 협조 요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그 현지에 있는 덴마크에서 얼마나 받아들일까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즉 우리 당국의 네. 수사 의지가 그 나라 정부에 얼마나 전달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유라 씨가 올버르 외곽에 있는 헤글스트라드 승마장에서 자주 목격이 됐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졌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이곳을 승마 연습을 위해서 자주 찾아갔던 곳이기도 하죠. 실제 여기서는 아마 정유라 씨의 말, 비타나 V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 이 말 한 마리가 몇십억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정유라하고 같이 있었어요. 최순실이 2015년 7월 15일 날 마장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정유라 말이 얼마짜리예요? 정유라 말은 독일 하겐에서 카셀만호프에서 테스트한 게 20억짜리하고 10억, 30억짜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두 말을 테스트를 거쳤어요. 자, 이상일 의원님 네. 보기에 우리가 아마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정도는 기억을 하는데 네. 아마 이곳은 상당히 좀 낯선 곳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까지 가는 것도 정유라 씨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네.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가지 않았겠어요. 물론. 네. 네. 아마 정유라 씨가 자주 다녔던 곳이니까 지리도 잘 알 거고 네. 또 마음도 좀 편안해질 거고 최근 언론 보도도 정유라 씨를 저기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정유라 씨가 뭐 베트남 식당도 가서 뭐 그 식당의 에피소드까지 나올 정도니까 네. 저기서 편안하게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정유라 씨 지금 한국에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네. 최순실 씨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유라 씨가 한국에 와서 특검의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네.
최순실 씨는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그래도 그동안 뭐 독일, 덴마크 이런 데 있었으니까 최순실 씨가 나름대로 네. 버텼는데 이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뭐 그 자기는 수사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최순실 네. 씨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엄마로서 걱정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럴 네. 때 변호인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가 그대로 덴마크에서 네. 뭐 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 재판을 걸도록 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기도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순실 씨가 결국은 그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정유라 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이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네.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또 그렇죠. 거기서도 시간이 예, 예, 끌 수도 있다. 네, 지금 자. 뭐 최순실 씨 변호인이 얼마든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순실 씨 어떤 생각인지가 궁금해요. 네. 정유라 씨가 체포될 당시에 정 씨의 아들이 있었죠. 한 살 배기 정도 됩니다. 다른 일행도 있었습니다. 2015년 8월경에 정유라 씨 일행이 독일에 머물고 있을 때 최순실 씨는 메신저에서 딸과 함께 있는 다른 인물들을 거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유연이하고 주평이하고 저녁 식사하며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유연이가 그냥 집에 있는다고 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요. 주평이가 언니한테 일 안 한다고 안 했다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 안 나오게 그 말을 섞지 않게 하세요. 네, 들었습니다. 자신을 직원으로 취급한다 했답니다. 주평이한테 직접 들었나요? 내가 물어보니 그런 말 한 적 없다는데. 유연이가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회장님, 걱정 마세요. 유연, 주평 마음 풀고 화합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정유라 일행이 이렇게 쭉 독일을 떠나고 덴마크를 왔다 갔다 할 때 주로 아마 조력자들이 몇 명이 같이 있었다. 예. 거기 우리 아마 데이비드 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뭐 웬만한 예. 기자들한테도 다 포착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를 데리고 독일 가서 생활을 준비했던 게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이 언론에 이제 언론이 이제 눈치를 채고 조여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생활을 완전히 그쪽 나라로 옮기려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던 것 같은데 네. 따라서 독일에 승마장도 구입하고 회사도 만들고 살 집도 구하고 그렇죠. 하면서 그것들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나왔던 데이비드 윤이라든지 여기 지금 언론 지금 네. 뭐 리포트에는 그 가명 예, 그런들이 않았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서너 명 정도의 조력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금 그 덴마크에서 지금 잡혔을 때도 2명의 지금 사람이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때 승마장부터 시작해서 독일 생활과 외국 유럽에서 생활을 도왔던 그 일행 중에 2명이 지금 같이 체포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데이비드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다른 부분의 일들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떨어져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여서 저는 지금 이제 이 정유라 씨가 유럽에서 갑자기 덴마크 체포했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강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유라가 얼마나 빨리 국내에 들어오느냐의 문제는 뭐 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법적 처리 절차에 따르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유라 씨가 대한민국을 온통 뒤집어 놓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애와 그다음에 네. 그 말이 또 움직이려면 또 필요한 또 관련 기구들이나 여러 가지 쪽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과 조력자들 같이 움직이겠다는 사실 자체하고 네. 그다음에 전에 오는 언론 보도로는 그 작년 2016년에도 덴마크 어떤 승마대회에 출전하려고 연습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멘탈 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담력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지금 영어에 몸이 돼 있어서 지금 이 서울에서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들의 길을 간다는 생각인 건지 저는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이 관계 자체가 보통의 상식적인 모녀 관계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과연 정유라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말도 2마리고 어린 갓난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살 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고양이와 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십수명이 움직이는, 십수명 아니지만 대여섯 명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려면 상당히 많은 돈과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움직이고 살았는지 저는 좀 정유라 씨의 진짜 저 속내, 그 다음에 저 담력과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네. 실제 정유라 씨 일행은 아마 독일에서 이 유럽을 돌아다닐 때 상당히 값비싼 말, 아까 수십억
한 마리가 수십억 정도 한다 그랬죠. 자, 당시에 최순실 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관련된 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커피하고 브루스타 등 가 준비하라고 그 말차 보낼 때 보내세요. 한동마트는 노 부장님이 굳이 안 가도 그 주평이 시키면 돼요. 아웃도어 매장 알아놨습니다. 필요한 물건 목록 결정하여 구매하러 이번 주에 갈 겁니다. 자, 최병욱 편집장.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그동안 정유라 씨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조연급이었지만 아마 상당히 국민들의 감정을 또 긁는데는 아마 주연급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부정 입학 관련해서 본인이 SNS에 올린 그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거 아니에요. 돈도 실력이야. 뭐 그러면서 네. 여하튼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그 이대에 자기가 돈 많은 부모를 만난 것 때문에 갔는데 그걸 네. 가지고 아마 주변에 다른 특기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네. 그 뭐 문제를 삼았던 모양이죠. 네. 아니면 이제 같이 들어갔던 다른 학생들, 다른 신입생들이 문제를 네. 삼으니까 그걸 가지고 SNS에 올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들은 다 자기가 죽어라 공부해서 정말 이대 같은 데 가는데 네. 이 정유라 학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공부도 뭐 거의 청담고등학교 그 성적을 봐도 거의 뭐 학교 나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담고등학교 그 졸업 자체도 취소가 된 그런 네.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그 나는 부모 잘 만났으니까 이렇게 잘 가는데 네. 왜 너희들은 뭐 이런 것도 다 실력인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정말 그 학생들의 감정선을 네. 확 건드려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촛불민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촛불 집회 때 거기에 나온 그 10대들도 있었고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죠. 꽤 많이 예.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유라 씨의 그런 SNS에 화가 나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데 정유라 학생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사건의 이 조연이 너무 주연급으로 지금 부상한 셈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최순실 씨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 어떤 뭐 사법 절차를 봤는데 이 또 정유라 독일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상당한 말을 끌고 여러 조력자까지 끼고 이런 식의 그 행동 다 돈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쉽게 얘기하면 핵심적으로 지금 삼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수합병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사실상 정유라 개인의 그 승마라던가 이런 해외 도피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공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부정 입학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다 공분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 특혜를 하고 부정 입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최순실 씨가 그 독일에서의 승마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 문제를 비롯해서 특검에게 소환됐을 경우에 아주 강력한 그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정유라 씨가 실제 독일에서 머물고 있을 때도 주변의 이웃들한테도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컸다고 합니다. 당시 한번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Das kann ich Ihnen nur so sagen, wir haben einmal Hunde dort bellen sehen, einen Tag lang oder zwei, mehr kann ich Ihnen dazu nicht sagen. Jetzt zwar ein und aus, aber ich denke, die waren maximal 2 Wochen da. Also soweit ich das mitbekommen habe, war der Eigentümer schon sehr verärgert gewesen, weil eben die Leute nicht mehr da waren, nicht mehr auffindbar waren. Also seither stand das Haus auch leer. Also jetzt ist es ja wieder Winter, also über ein Jahr stand das Haus leer. 아마 실제 정유라 씨가 주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강아지, 개를 이렇게 계속 집에 두고 있으면서 근데 개가 짖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또 옆에서는 독일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러니까 또 뭐 분쟁이 생기고 또 뭐 거기서 또 언성이 높아지고 뭐 계속 그런 생활들이 좀 이어졌다는 그런 주민들 얘기예요. 네, 우리 편집장님이 이미 SNS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정유라 씨는 뭐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에티켓이 안 돼 있고 네. 최순실 씨를 아는 분들의 증언 중에 일치된 거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정유라 씨도 어렸을 때 뭐 다녔던 목욕탕에 뭐 아줌마 뺨도 때리고 뭐 이런 보도도 나왔지만 네. 어디 가서든 주변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생활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렇게 개 짖고 주변에서 너무 힘드니까 항의를 했을 때 채널A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유라 씨 카톡. 예, 그래서 그 독일의 그 주변 이웃들을 욕하는 카톡도 있었잖아요. 네. 우리말로 욕을 하고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인 거. 그게
이화여대 부정입학 또 특혜 학사관리 과정에서 뭐 학생들이 뭐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네. 뭐 돈도 실력이야 하면서 너희 부모를 원망해 이렇게 한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정유라 씨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독일 덴마크로 오가면서 도피 생활 한 거 이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순실 씨가 구속됐지만 계속 정유라 씨한테 누굴 통해서 네. 그렇게 다니라고 하고 계속 돈도 지원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가 체포됐는데 한국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 덴마크에서 지연 그런 작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에서 비롯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최순실 씨가 만약에 결심을 해서 저기 한다면 정유라 씨 송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버티기로 가면 송환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가정교육 문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멘탈 갑이라고 이야기했고 모녀 관계가 좀 일상적이진 않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2016년 대한민국을 특겠던 이 모든 게이트의 핵심에 최순실 정유라가 있지만 또 하나가 우리가 같이 또 조력자 중에 돋보이는 조연이 또 우병우 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우병우 수석도 그 자식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의경 꽃보지 논란부터 해서 검찰 수사도 받았습니다만, 뭐 어머니 집에 외가가 돈 있으니까 뭐 2억 3억짜리 여자차 끌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만, 제가 만약 그런 돈이 있고 제 처갓집 있다 하더라도 저는 자식들 그렇게 여자차 사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버릇없이 아나무니크로 키우는 게 자식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저는 볼 때 자기 스스로의 본인의 가족조차 챙기지 못한 거고 지금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도 살아온 것이 최태민 목사한테 배운 게 뭘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최순실 씨가 결국 자기가 가장 몸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의 딸 정유라한테 보여줬던 게 뭐예요? 네 멋대로 살고 안 하며 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정하게 대학에 보내주고 부정하게 학사관리까지 다 해줬던 거고 엄청나게 돈을 대준 거고 삼성이 준 돈으로 우리 다 시청자들이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 준 돈으로 개 패드까지 사고 아이스크림까지 사고 햄버거 2달러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일상적인 예의범절과 정도가 있고 최소한 염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고 아니 엄마가 감옥에 가 있으면 그 엄마가 역적지를 지었던 무슨 뭐 독립운동을 했던 간에 딸이라는 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건데 독일 명품 몰에 가가지고 명품 뭐 쇼핑하는 거나 화면에 잡히고 말하고 애 데리고 뭐 강아지하고 고양이 데리고 덴마크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은 아닌 거죠. 최순실 씨가 자기가 급속같이 여기는 딸이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우리 이 의원님 말씀도 되지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가정교육은 정말 엉망이지 않았는가. 그 가정교육 엉망인 나라가 온 나라를 지금 망쳐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정유라 학사 비리가 있었죠. 이화에 대해서 도대체 시험을 제대로 쳤니 안 쳤니 이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류철근 이화여대 교수가 필명이 이인하죠. 소설가 이인하 류철근 교수가 긴급 체포가 됐는데 자 서영호 소장님 보기에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아마 이 정유라의 대리 시험 의혹 있는 답안지를 오늘 아마 공개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이 특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김병욱 의원이 지금 현재 공개를 했는데요. 정유라가 14개 문항 중에서 10개를 맞췄는데 그 중에 9개가 만점 처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는 만점 처리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치러지는 시기에 정유라는 독일에 체류했다는 한국에 없었다는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전화로 했다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류철근 필명 이인화 교수가 바로 업무방해 혐의로 불법 학사관리 혐의를 가지고 구속이 됐고 아마도 이것 혜택을 받은 제가 볼 땐 정유라 씨도 입국을 하게 될 경우엔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서 아마 구속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엄마와 딸을 동시에 구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특검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아주 엄히 다루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병욱 편집장 보면 지금 류철근 교수 변호인이 좀 이렇게 조금 전에 기자들하고 잠시 만났는데 도대체 최순실과 소위 류철근 교수가 어떻게 얽히느냐. 이제 그거를 중간 고리가 좀 그동안 애매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청문회 때 봤던 분이 있었어요. 김경숙 전 학장이죠. 네. 김경숙 그분이 또 중간에 다리를 놨다. 다리를 놨다. 그래서 이제 김경숙 전 학장이 소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번 만났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만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김경숙 전 학장은 청문회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일체를 다 부인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데 지금 유철균 교수는 특검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소상하게 자백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유철균 교수의 변호인은 네. 이 자백했는데 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 이래서 네.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던데 네. 여하튼 유철균 교수가 자백을 하고 그동안에 뭐가 잘못됐고 더군다나 자기 조교를 이용해서 이 대리 답안지를 쓰도록 했다. 근데 네. 조교가 초반에는 좀 거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압박을 넣어서 조교를 이용해서 대리 답안지를 썼다. 네.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피해가기가 업무방해 혐의는 적어도 피해가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정유라 씨는 이거 외에도 또 부정입학 혐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와 관련해서 재밌습니다. 유철균 교수가 이제 3번 만난 게 아니고 김경숙 전 학장에게 네. 3번을 김경숙 전 학장이 네. 유철균 교수한테 3번을 부탁을 해요. 네.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한번 만나달라고. 네. 그게 오늘 변호인이 한 얘기. 그렇죠. 3번 부탁해서 이제 본인이 2016년 4월에 만났어요. 네. 만나고 나서 정유라를 챙기라고 조교한테 이야기했고 이제 이 대리 답안지가 다 나오는 건데 네. 그때 만나본 유철균 교수가 김경숙 전 학장하고 최순실 씨가 정말 친한 관계 같더라. 네. 그랬는데 우리 청문회 때 나옵니다.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이미 입학 이 과정에서 김경숙 전 학장이 승마와 정유라 씨 이야기하면서 이 좀 챙기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경숙 전 학장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네. 김경숙 전 학장이 왜 3번이나 유철균 교수한테 최순실 씨와 정유라를 만나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가 김경숙 전 학장 괴롭힌 거예요. 유철균 교수 한번 만나게 하자. 그래서 내 딸 학사 관리를 미리 염두에 두고 만나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최순실 씨 부탁으로 결국은 이루어졌고 유철균 교수는 영어의 몸이 저렇게 된 거죠. 자, 최순실 씨의 지난 구치소 청문회 때 줄곧 냉정을 유지하면서 모르쇠로 버텼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갑자기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청문회 참석했던 의원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누구 때문에 더 걱정하고 있느냐 했더니 그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최순실은 그래도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유라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울음을 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김근식 교수. 예. 결국은 특검이 최순실의 마지막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정유라 국내 송환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 지렛대를 삼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2008년이죠. 그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이제 박연차 회장을 검찰이 수사할 때도 수사 초기에는 박연차 회장이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박연차 회장이 입을 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딸이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한 사랑, 특히 이제 그 피의자가 가장 온몸으로 아끼던 사람을 사실 검찰이 사실 이게 전근대적인 검찰 수사 기법인데요. 네.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온갖 증거를 다 방증 증거를 가지고 자료를 댐에도 불구하고 네. 부인하고 있어서 마지막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하고 자백을 하는 데는 최순실 씨가 온몸으로 지금 애끼고 사랑하는 이 정유라 씨에 대한 부분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본다면 지금 덴마크에서 체포된 정유라 씨가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의 지금 활동 기한 2월 말까지 1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월 말 1차 활동 기한 안에 정유라 씨가 국내 송환이 돼서 정말 특검 사무실이나 구치소에 같이 구금된 채로 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저는 이 최순실 씨가 아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구치소 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네. 딸 이야기만 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 최순실 씨의 네. 이 모성애를 본다면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과 특검의 강력한 수사가 결국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지금 부인을 계속하고 있는 이 최순실 씨의 입을 열게 하는 데는 결정적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구치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대통령과 딸 두 사람 누가 중에 하나를 골라. 더 상실감이 그랬더니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대통령이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묻는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정무적 감각을 발휘했다면 사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속으로야 뭐 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딸이죠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사실 최순실 씨의 경우에 그러면서 딸한테 실제 그렇게 대접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 가지 얘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딸이 엄마 보고 무식하다고까지 얘기할 네. 정도였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딸을 어머니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최순실 씨는 지금도 만약에 특검이 이제 딸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네. 또 딸의 어떤 본국 압송 네. 이런 거 얘기까지도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최순실 씨가 상당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내가 특검 조사에 과연 협조를 이제까지의 태도를 바꿔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